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제 경제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전방위적 관세 폭탄을 잇따라 투하하며 글로벌 무역 질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른바 해방의 날로 명명된 관세 정책 발표 이후 전 세계에서는 무역 전쟁의 막이 본격적으로 올라갔고 국제 금융시장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관세 정책과 이에 대한 각국의 대응, 그리고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과 향후 전망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2025년 2월 이후 주요 조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미국의 무역 적자 축소와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고율 관세 부과 조치를 연이어 단행했습니다. 먼저 2월 1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는 25%, 중국산 수입품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치는 불법 이민과 마약 밀반입을 이유로 의회의 승인 없이 단행되었고 즉각 세 나라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캐나다, 멕시코와는 관세 시행을 한 달 유예하기로 2월 3일 합의하며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중국에 대한 10% 관세는 예정대로 2월 4일 발효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중 관세 부과에 중국 정부도 즉각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같은 날 미국산 농산물, 에너지 등 주요 품목의 10%에서 15%의 추가 관세를 예고하고 구글 등 미국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하는 등 보복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2월 10일부로 중국은 미국산 석탄과 LNG의 15%, 대두육류 등 농축산물과 원유 등의 10% 관세를 부과하며 1차 보복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같은 날 철강 알루미늄 관세 인상 계획을 공개해 추가 압박에 나섰습니다. 3월 12일부터 모든 나라의 철강의 25%, 알루미늄의 25% 관세를 예외 없이 부과해 기존 동맹국들에 주었던 면제조차 모두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2018년 처음 도입됐던 미국의 금속 관세가 한층 강화되어 전 세계에 일률 적용되면서 각국은 미국 수출 철강 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3월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 대상을 자동차 산업으로까지 확대했습니다. 3월 26일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것인데요. 이 조치는 4월 3일부터 단계적으로 발효되어 완성차에 먼저 적용된 후 5월 초까지 부품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습니다. 백악관은 이를 두고 국내 제조업을 활성화하는 조치라고 홍보했지만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자동차 업계에 부담을 주는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월 2일 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 연단에서 대대적인 상호관세 정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을 미국 경제사의 해방의 날이라 칭하며 미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을 선언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모든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기본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하고 약 60개국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가 미국에 매기는 관세만큼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각 국가별 관세율은 미국이 자체 산정한 그 나라의 대미 무역 장벽 수준을 근거로 책정되었는데 예를 들어 중국산 제품에는 총 34%, 한국산에는 25%의 관세율이 발표되었습니다. 일본 24%, EU 20%, 대만 32%, 베트남 46% 등 주요 교역국 대부분이 상당한 상호관세 대상에 올랐고 영국이나 호주 등 일부 우방국만 추가 관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를 포괄하는 10%의 일률적 관세와 국가별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1977년 제정된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을 근거로 행정명령 14,257호에 서명하며 의회의 동의 없이 조치를 강행했습니다. 그야말로 사상 유례없는 글로벌 관세 폭탄에 세계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편 나프타를 대체한 미, 멕시코, 캐나다 협정에 따라 긴밀히 얽혀있는 이웃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다소 복잡한 예외가 적용되었습니다. 두 나라의 대미 수출품 중 USMCA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은 계속 무관세로 투대, 그 외 품목에는 앞서 3월 4일부터 이미 25%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단속과 마약 단절이라는 자신의 요구 조건을 캐나다, 멕시코가 충족할 경우 현재 25%인 관세율을 12%로 낮출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 끝에 원유 등 에너지 자원과 칼륨 비료에는 10% 관세만 부과받는 특별 조건을 얻어낸 바 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경제뿐 아니라 외교 협상의 지렛대로 적극 활용하며 각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대응, 중국의 보복, 동맹국들의 고심. 중국의 즉각 보복 조치. 가장 강력한 반발에 나선 국가는 단연 중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발표 직후 중국 정부는 미국이 경제적 왕따 행위를 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4월 4일 중국 재무부는
미국산 제품 전량에 34%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이 추가 보복 관세는 미국이 발표한 중국 대상 상호관세율 34%에 정확히 대응하는 수치로 4월 10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상무부는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히토류 등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미국 기업 27곳을 거래 제한 명단에 올리는 등 관세 외적인 제재에도 착수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맞을 테면 맞아보라는 식의 압박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며 국민들에게 결연한 대응 의지를 천명했고, 관영 매체들도 미국 없이도 살 길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장기전을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이후 미중 간 관세 보복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극한 대치로 치달았습니다. 중국의 34% 보복 관세 발표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술 더 떠 중국산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을 104%까지 올리겠다고 위협했고, 실제로 4월 9일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 대한 상호관세 시행을 90일간 유예하는 대신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즉각 1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84% 관세 부과라는 추가 보복을 예고하면서 G2 간 무역 전쟁은 통제 불능 상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양국이 양보 없이 맞서며 관세 폭탄을 주고받을 경우 양국은 물론 전 세계 교역과 성장에 치명적인 손상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합니다. 동맹국들과 기타 주요 국가들의 대응. 중국과 달리 전통적인 미국 동맹국들의 반응은 계산이 복잡합니다. 유럽연합은 트럼프 관세 정책의 주요 표적 중 하나로 지목되었지만 일단은 성급한 보복보다는 협상에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당장 대응 관세를 시행하기보다는 미국 측과의 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260억 유로 규모의 미국산 공산품 농산물에 대한 보복 관세 목록을 준비해 두었으며, 특히 미국이 민감해하는 IT 서비스 분야까지 제재 대상으로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는 이유가 디지털 세등 문제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갈등을 빚어온 연장선으로 자칫 관세 전쟁이 규제 전쟁으로 번질 조짐도 보입니다. EU 각국은 WTO 제소 등 다자 틀 내에서도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미국이 WTO 상소기구를 마비시킨 상황이라 실효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EU는 일단 미국의 동맹국 지위를 내세워 협상에 집중하되 필요시 강대강 보복도 불사한다는 투트랙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히 얽힌 이웃 국가인 만큼 딜레마가 더욱 큽니다. 두 나라 모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공식 항의하면서도 협상을 통해 피해를 완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2월 관세 유예를 얻어낸 것처럼 국경 단속 강화 등 미국의 요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며 외교적으로 봉합을 시도하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보복 압박을 마냥 피할 수만은 없어 캐나다는 미국산 자동차에 맞춰 25%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의 마크 카니 신임 총리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 같은 비율의 대응 관세를 시행할 것이라 밝히고 4월 3일부터 미국산 완성차에 대한 관세 징수를 시작했습니다. 멕시코 역시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멕시코산 차량의 대미 수출 물량을 다른 시장으로 돌리는 방안 등을 모색하며 미국과의 정면 충돌을 피해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요구 조건을 완전히 철회하지 않는 한두 나라가 장기간 관세 압박을 감내하기 어렵기 때문에 USMCA 재협상이나 기타 양자 협정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관세 폭탄에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예상외로 최악의 적자국 명단에 포함되어 25%의 상호관세 대상이 되자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해 미국 조치의 세부 내용을 분석하고 무역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와 전자제품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 정부 차원의 산업 지원 대책도 거론됩니다. 외교부와 산업부는 미국 측과 한미 자유무역 협정의 약속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며 협의에 나섰지만 미국이 IEPA를 내세워 일방 조치를 강행한 터라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본 역시 24%의 상호관세 대상국이 되었지만 공식 대응은 자제한 채 미국과의 물밑 협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상호관세가 양국 동맹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길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히며 미국산 품목에 대한 즉각 보복은 유보했습니다. 이는 안보 동맹을 중시하는 일본이 섣불리 갈등을 키우기보다 예외 인정이나 관세 인하를 조용히 설득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일부 동맹국들은 시간을 벌며 협상에 나서는 신중 모드를 택한 반면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몇몇 국가는 미국산 농산물 관세 인상이나 자국 통화 약세 유도 등 나름의 맞불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각국은 국제 공조를 강화하면서도 자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별 전략을 병행하며 트럼프발 관세 충격파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과 글로벌 경제의 반응. 트럼프 행정부의 연이은 관세 폭탄 소식에 전 세계 금융시장은 즉각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관세 발표 직후 뉴욕 증시는 급락했고 글로벌 투자자들은 앞다투어 위험 자산에서 발을 빼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의 해방의 날 관세 선언 다음 날 미국 S&P 500 주가 지수 선물은 장중 0.7% 상승세에서 이력 3% 이상 폭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선물도 2% 넘게 급락하는 등 아시아와 유럽 증시까지 동반 하락하며 전 세계 증시가 폭넓은 매도세를 겪었습니다. 결국 왔던 것이 왔다. 최악의 보호무역 한방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시장 충격은 컸는데요. 한월과 전략가는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충격요법적 관세라 평가하며 이번 발표를 재앙과 같다고 혹평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렇게 높게 부과된 관세율은 협상을 염두에 둔 출발점일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당분간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무역 분쟁 소식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미 국채와 금값이 오르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등 국제 금융시장의 자금 이동도 분주합니다. 특히 신흥국 통화와 증시에서 자금 이탈이 나타나 무역 여건 악화에 취약한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외환위기 가능성까지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이 정면 충돌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깊숙이 편입된 동남아시아 신흥국이나 원자재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남미 국가들은 수출 감소와 통화 불안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국제 유가도 한때 급락했는데 이는 미중 갈등 심화로 세계 경기 둔화 및 원유 수요 감소가 예상된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반면 미국의 대이란 제재와 맞물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도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일부에서는 공급 차질 가능성을 우려해 유가가 출렁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무역 전쟁의 파장은 주식 채권 외환 원자재 시장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와 경제 전문가들도 경고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미국의 전방위적 관세는 세계 경제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성장이 둔화된 시점에 글로벌 전망을 더욱 악화시키는 조치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미국과 교역 상대국들의 무역 갈등 해소를 위한 건설적 협의를 촉구하며 이번 관세의 거시 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IMF는 내부 시나리오에서 미국이 모든 수입품 관세를 10% 올리고 이유와 중국이 보복할 경우 미국 GDP가 1% 이상 감소하고 글로벌 성장률도 0.5%포인트 이상 떨어질 것이라는 추정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영국의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스무트 홀리 관세법 이후 최악의 보호무역 충격이라 평하며 1930년대 대공황 시기 세계 무역이 붕괴된 역사를 상기시켰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월마트, GM 등 대기업들이 관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고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주요 기업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철회를 직접 탄원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다국적 기업들은 공급망 재편과 가격 인상 압박에 직면해 있으며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는 경고가 현실화되지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의 의도와 목표.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노리고 이처럼 강경한 관세 공세를 펼치는 걸까요? 한마디로 미국 경제에 유리한 새로운 무역 질서 구축이 그의 최종 목표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무역 상대국이 부당한 관세와 보조금으로 미국을 착취해왔다며 막대한 무역 적자를 시정하고 제조업 일자리를 되찾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번 조치를 발표하며 미국이 지난 50년간 우방이든 적국이든 모두에게서 이용만 당했다고 성토했고 연간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오늘의 행동으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는 그의 발언에서 드러나듯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 적자 해소를 통해 어메리카 퍼스트 경제 공약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인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라인업을 보면 이러한 전략이 분명해집니다. 관세차로로 불리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USTR 대표로 임명된 제이미슨 그리어, 그리고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 등 강경 보호무역론자들이 추측이 되어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조치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타국의 관세 장벽만큼 똑같이 물려줘야 공정하다는 논리를 펴며 관세 수익을 통해 미국 재정을 튼튼히 하고 궁극적으로 제조업을 부흥시켜 국내 일자리 창출까지 이루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거둔 수입을 미국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외국산 상품 세금으로 국민 부양 구상까지 언급하며 지지층 결집을 노렸습니다. 미국 내 중산층과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어필함으로써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포석이기도 한 셈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상 이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 그는 멕시코, 캐나다의 마약 단속을, 중국에는 펜타닐 유입 차단을,
유럽에는 방위비 증액 등을 요구사항으로 연기하며 관세를 압박 카드로 삼았습니다. 심지어 베네수엘라와 거래하는 나라에까지 관세 부과를 언급함으로써 외교적 의제까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세 부과와 면제를 흥정수단으로 국제관계 전반에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겠다는 것이 트럼프식 협상 전략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초강수를 통해 상대국들이 결국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벼랑 끝 전술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의 높은 관세율은 영구적 조치가 아니라 협상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문호를 열어둘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그의 최종 목표는 각국과의 무역협정 재협상을 통해 미국에 훨씬 더 유리한 무역 조건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전략은 큰 위험 부담과 부작용을 안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이 장기화하면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도 막대한 비용 증가와 경기 둔화 압력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더 아픈 쪽이 지는 게임에서 미국의 경제 규모와 내수시장 파워를 믿고 승부수를 던진 모습입니다. 누구든 미국을 때리면 트럼프는 더 세게 때릴 것이라는 백악관 대변인의 말처럼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 기조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긴장 속에 지켜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배팅이 협상 카드로서 성공을 거둘지 아니면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은 위험한 도박으로 역사에 남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향후 글로벌 무역 및 외교 정책 전망.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세로 국제 무역 질서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당장 앞으로 90일의 유예 기간 동안 미국과 주요 교역국들이 절충점을 찾지 못한다면 전례 없는 범위의 관세 전쟁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글로벌 무역 구조는 재편이 불가피합니다. 세계 각국은 공급망 재구축에 나서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 등에 60% 관세를 매기고 다른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 대중국 수출이 6% 이상 감소하고 GDP가 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처럼 무역 질서 변화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각국 기업들은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고 무역 파트너를 다양화하는 노력을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미국 역시 관세 장벽으로 수입 물가가 오르면 대체 공급선을 찾아야 하므로 글로벌 공급망이 지역 블록화되는 흐름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세계 무역은 미중을 양대 축으로 분리되는 블록 경제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다만 유예 기간 동안 부분적 해소 국면이 전개될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동맹국의 관세 면제나 인하 조건을 내걸었던 만큼 국별 개별 협상을 통해 관세 철회와 보복 중단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예컨대 이유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거나 한국과 일본이 미국산 무기나 에너지 구매를 늘리는 식의 타협안이 거론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국내 경제 타격이 현실화되면 선별적 후퇴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9일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상호관세 적용을 3개월 연기하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동맹국들과 협상의 시간을 벌어주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국제 공조를 이끌어내려는 계산으로 해석됩니다. 향후 전개는 미중 양국의 강대강 대치 국면과 미국 동맹국 간 조율 국면 두 갈래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 외교 측면에서는 동맹 균열과 새로운 연대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미국 동맹국들은 이번 관세 분쟁으로 미국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갔다고 평가합니다. 트랜스 대서양 동맹에도 긴장이 감돌고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동맹들도 미국의 일방 조치에 적잖이 실망한 분위기입니다. 이는 향후 안보 협력이나 국제 현안 공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과 EU의 접근이나 신흥 경제국 간 협력 강화 등 미국을 견제하려는 새로운 연대 형성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예컨대 중국은 EU에 손을 내밀어 WTO 개혁이나 다자무역 체제 수호를 함께 주장할 수 있고 아세안이나 남미 국가들은 지역 무역 협정 강화로 미국 의존도를 줄이려 할 것입니다. 세계 무역 판도가 미국 중심에서 다극화되는 흐름이 빨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에는 변수도 많습니다. 미국 내 정치 지형 변화나 2026년 대선을 앞둔 상황, 그리고 각국의 국내 경제 사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세가 원하는 성과를 거둔다면 향후에도 강경 통상 정책이 미국 외교의 기본 카드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메랑이 되어 미국 경제에 타격을 주거나 국제사회 고립을 자초한다면 차기 행정부에서 노선을 수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신냉전 시대의 경제 버전이라며 지정학적 경쟁과 맞물려 장기화할 경우 기술 패권, 환율 분쟁 등 복합적인 대결 구도로 번질 것을 우려합니다. 국제사회가 이성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무역 갈등의 불씨를 진화하지 못한다면 글로벌 경기 침체와 보호무역 장벽의 고착화라는 어두운 미래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그 여파를 살펴봤습니다.
관세 폭탄으로 시작된 이번 무역 분쟁이 향후 세계 경제 지형을 바꿀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는 관세에서 해방됐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이 정의로운 교역 질서의 회복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보호무역주의의 세계적 확산으로 귀결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